2023년 7월 9일 오후 9시 2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월요일, 또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내일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미장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저의 좀 생각은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조금 이따도 좀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러시아 전쟁 때를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쟁이 요번에 발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둘 사이는 원래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래에 다시 한번 이제 터진 거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장 정규장 시작했을 때 기술주들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좀 보면은 대충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멤버십 분들한테 강세학세 신호검색기 영상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기를 바라고 수식도 댓글에 남겨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은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여의도 복귀 초읽기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나설까? 관련주는 동신건설, 에이테카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시장에 특정한 테마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인적인 테마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시장이 좋지 못한 상태이라서 정치 테마주의 주목도가 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는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관련주에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들에 대한 방향성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구청장의 선거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재명의 이제 복귀 초읽기가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신건설, 에이테카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이게 이제 처음 전쟁이 난 것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예전부터 계속 싸웠었던 겁니다. 좀 길게 보면 100년도 볼 수도 있는 둘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21년도 이스라엘 경찰하고 팔레스타인 시민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위협들이 좀 있었었는데 정확히는 25년 동안 평화회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갑작스런 기습 공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에 따라서 이제 석유 관련 내용들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3, 4%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주를 적은 것 뿐이지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주목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계제약 헬스케어 시총일위 일라일일리 비만약 승보수 월마트 CEO 매출 감소의 요인은 비만약이다. 관련주 인벤티질의 펩트론 아이센스 6일 장초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25년도 개발 목표를 밝혔었는데 현재 이제 비만 관련된 개발적인 테마의 강세를 보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5,800억 원의 매출이거든요. 25년도 기준으로 잡으면은 뭐 상상 초월의 금액이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마운자로 같은 경우 고비가 풀리면은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 관련된 주목도가 확실히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10월 운명의 달 렉라자 약평이 문턱마저 넘을까 관련주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타그리소에 의해서 렉라자도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신약의 렉라자가 10월 심평원 약평이 논의 여부가 12일 날 발표됩니다. 렉라자 같은 경우 6월 말에 1차 치료제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지 2달 만에 다시 이제 개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평원 약평이마저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은 약 3개월 만에 급여 확대의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서는 셈이라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주목도는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적인 테마성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주목도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많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는 일단은 뭐 기대감에 대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BMS 미라티 테라피틱스를 인수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블룸버그에서 미라티 인수에 대한 가능성을 대해서 이제 주가가 뻥튀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라티가 그래서 관심도가 있을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주목도가 확실히 좀 있는 상태이긴 하고, 현재 이제 개장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가에 영향을 분명적으로 줬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큰 툴로서만 이제 전달을 드렸고, 추가 삼성 데이터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주는 이제 그 나이백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K-RAS 변이항암제 효능에 대해서 이제 국내 관련주라고 치면은 나이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당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여섯 번째, 미국 이르면은 대중입니다. 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규제 강화에 발표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솔트웨어 남성 피델릭스, 솔트웨어가 근래에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저번에 이제 전달을 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제 이번 주 안에 대중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사안을 이제 해놨다고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임시 규제안을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사실상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그 전에도 너무 이력이 많다 보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 뭐 임시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임시로 놔둔 건데, 뭐 상위위원 애들도 뭐 대만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 반도체 애초에 이제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규제 강화는 거의 조치는 뭐 통보식으로 거의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솔트웨어 남성 같은 경우는 아마존 AWS하고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피델릭스 같은 경우 중국 관련주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 있는데, 피델릭스 다음으로 이제 2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자, 7번 삼성 하이닉스 중에 반도체 리스크 해소, 중국 반도체 공장의 장비 공급 허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하이닉스하고 6번 내용하고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 허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내용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것들만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작년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원래는 제한이 됐었습니다. 작년 6월쯤이었나요? 부분이었는데 중국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이스나마나 10m 앞에 얼굴 식별도 못하는 CCTV, 코콤 코맥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CTV 노후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CCTV 설치된 것이 5년 이상 넘은 것들이 태반이고, 이에 따라서 기능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 이제 칼부림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CCTV 주목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변화가 될지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중범용 석유화학 생산 손댄다 롯데케미칼 결단. 관련주 롯데케미칼. 꽤 오래됐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중국에 있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성의 악화가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주된 요인이겠고. 매각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정도 미만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활성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봤자 기존에 있는 사업을 거기다가 이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봤자 뭐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일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요. 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전에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